지나간다 이거죠. 사진 좀 하나 먼저 좀 찍겠습니다. 앉을 자리 어떻게 제가 저희가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저 시의원님들하고 또 당직자분들 저 앞에 좀 쓰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뒤에 서 계시는 분 앞에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의 기자회견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참석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들과 저를 지시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 제천 지역의 20대 국회의원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한규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5대를 제천에서 살면서 군대를 다녀오기 위해서 제천을 떠난 후에는 한 번도 제천을 떠나지 않고 저를 길러준 이곳 제천에서 정치도 국민에 대한 최고의 봉사다라는 각오로 30여 개 단체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30년 이상 봉사를 하다가 모든 사람과 기업과 물질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면서 제천 단양의 경제가 힘없이 몰락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고향의 발전을 위한 방법은 결국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화 정책을 지키려던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의지가 100%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서 수도권 완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 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제천 단양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공약을 하고 있는 많은 예비 후보들의 공약이 빌공짜 공약인지 아니면 시의원이나 하기 위해서 내놓는 공약인지를 혼동할 정도의 공약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때 유권자 여러분들은 아마 매우 당혹하거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제천에 화두가 되고 있는 세명대학교 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군 공여지구 기업법을 완화해서 수도권 일대의 공여지역 안에서 기업이나 국내 대학과 관광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에 세명대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법이 완화됨으로써 현재까지 전북 임실의 예원예술대 양주 캠퍼스, 강원 고성의 경동대
양주 캠퍼스, 충남 금성의 중부대 고양 캠퍼스가 수도권으로 이전을 해서 개교를 했고, 경북 영주의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 대전의 의치대 의정부 캠퍼스가 각각 2018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청운대, 우리 지역의 세명대가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다양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 지난 2월 24일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 더욱 기가 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꼼수를 써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을 해서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랍니다. 40년 만에 이런 규제가 풀리면 경기도 지역에서 증축이 가능해질 대기업은 61개, 전체의 85.9%를 차지한다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방은 고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부자가 되고 지방은 피폐가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요즘 논란의 소지가 되었던 선거구 획정을 한번 보십시오. 수도권인 경기가 8석, 서울 1석, 인천 1석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122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수의 48.2%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권의 이익을 위하여 손을 들어줄 국회의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으로서는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결국 제천다양과 같은 중소도시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정당을 선택해서는 제천과 단양의 발전은 물 건너갔다고 말할 수뿐이 없을 것입니다. 저 박한규가 만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현 정부가 도둑고양이처럼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야금야금 폐지하고 있는 수도권 완화 정책을 당을 세워서라도 양을 붙들고 지켜서 결국은 저를 낳아서 길러준 제천 단양의 발전의 원동력인 수도권 억제 정책을 사수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둘째는 제가 만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부 예산의 약 5% 정도를 15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에 우선 배정하여 낙후된 중소도시에서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배정해서 중소도시가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자영업자 수는 대체로 10%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2016년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28%를 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연간 순이익이 2,040만원이라고 하니 대부분이 월 순수익이 17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고 싶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는 일일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8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거의 반토막이 나서 경제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현 정부 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만이라도 정부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 매출 2억 이하이신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대략 0.8%인데 이율 체크 카드 수수료와 같이 0.5%로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축산인의 문제, 지방에서의 교육에 관한 문제, 고소득층과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금 문제, 제천의 발전 방향 문제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 단양 제천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 지역의 활성을 위해서는 상생을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생각이 계시면 서슴지 마시고 저 박한규와 의논하여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반드시 더 발전된 우리들의 고장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천 단양 지역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한규.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천에 살면서 제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혹여 여러분들께서 제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또 생각이 다르시다면은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여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